안녕하세요. 호흡마스터 교사 위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마스크가 필수가 되면서 숨을 잘 못 쉬고 호흡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요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호흡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호흡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호흡만 제대로 해도 다른 운동이나 또 비싼 영양 보조제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호흡 안에는 놀라운 힘이 숨겨 있습니다. 오늘 호흡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구한 영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호흡 안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네덜란드의 빔 호프라는 사람은요, 네, 원래는 우편 배달부였어요. 그리고 자녀를 4명을 키우고 있었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지만, 부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이 빔 호프는 추위와 호흡으로 자신의 관심을 돌렸어요. 그래서 우편 배달을 하다가 겨울에 맨발로 편지를 배달하고 또 얼음처럼 차가운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이 고통스러운 그 아내를 잃은 고통스러운 그 상처를 자신의 그 추위에 집중하고 자기 몸에 집중하고 호흡하는 거에 이 사람이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냥 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그 얼음으로 가득 찬 이런 통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견디는 이러한 것을 하기도 하고 뭐 에베레스트 산을 반바지만 입고 올라가거나 아주 뜨거운 사막을 막 횡단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이제 아이스맨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놓기도 했는데 이렇게 아내를 잃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이 자신을 그 한계 상황까지 몰아가면서 자신만의 그런 호흡법을 개발해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2021년에 이 사람에 관한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외국에서 개봉되기도 했어요. 아직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호흡 운동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몸을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호흡을 일부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평상시 호흡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호흡법은 사실 그 아주 옛날 10세기경에 인도의 투모라는 호흡법에서 이렇게 관련지어서 가져왔는데 이 투모라는 호흡법에서 이 투모가 이 티베트 말로 내면의 불을 뜻한데요. 그래서 이 투모 호흡법을 하게 되면 이 심박수와 체온과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 교감신경계를 오히려 자극하게 함으로써 그 자극했다가 다시 평상시로 안정화되게서 돌아오게 하는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는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이 빔호프 호흡법을 하게 되면 이 숨을 굉장히 빠르고 격하게 들이마셨다 내셨다를 반복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안에서 생기게 돼서 아드레날린, 코르티졸,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그런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되면 오히려 몸에 활력이 생기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빨리 낫고 병원균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또 면역세포 방출이 일어납니다. 이 몸 안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급증하게 되면 이 단기적인 염증성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일어나지 않게 조절이 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이 빠르고 격한 호흡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혈류를 이 근육과 뇌로 더 많이 가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빔호프 호흡법을 하면은 몸이 따뜻해지고 이 뇌에서는 오피오이드,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자가적으로 만들어져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에 빔호프 호흡법이라고만 하면 이 유튜브에 이분이 올려놓은 채널에 그 호흡법이 잘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보시는 이분은 이제 체코의 국민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밀 자토페크인데요. 아마 이 마라톤을 한 사람이라면 장거리를 뛰어본 그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분입니다. 별명으로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육상 잡지에서 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육상 선수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에밀 자토펙은 체코 사람인데 사실 이 전문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였는데 그 어느 날 그 공장의 관리자가 그 마을에 달리기 대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이 별로 관심도 없는 이 에밀에게 너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반강제로 권하게 돼서 아무 준비 없이 나갔는데 100명 중에 2위를 기록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아 내가 뭔가 소질이 있구나 이걸 느낀 이 에밀 자토펙은 그 다음에 1948년에 열린 런던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10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5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게 돼요. 그 다음에 열린 헬싱키 올림픽에서는 5000m, 1000m 모두 금메달을 따고 거기다가 이제 마라톤까지 나가서 마라톤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6년간 이 1000m에서는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세계 기록과 이 수많은 올림픽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데에는 사실 자신만의 호흡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숨을 참는 거예요. 이 달리는 훈련을 하는 중에 숨참기를 하고 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숨을 참으며 달릴 수 있는지를 자신의 몸에 실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이렇게 기절을 한 적도 있었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 저게 뭐야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달릴 때 이렇게 고통스럽게 달리지? 이 사람의 하는 모습을 되게 조롱하고 관심 없어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의 훈련법은 굉장히 고도로 과학적인 그런 것이 숨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밝혀진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호흡 훈련, 또 무호흡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운동을 할 때 가능한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몸이 되게 피곤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낮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숨참기를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몸 안에 CO2에 대한 내성, 그 민감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량의 산소만 있어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민감도가 낮추게 되면 이 피로하거나 숨가쁨을 느껴서 금세 포기하지 않게 되고 더 높은 강도로 더 오래 훈련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에밀 자토펙은 이런 과학의 이면을 모르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를 몸으로 느끼고 아 이게 내 몸을 더 기록을 좋게 하는데 이게 더 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한 거죠. 네. 이게 바로 이 에밀 자토페크의 호흡법입니다. 네. 이 다음으로 이제 안내할 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력을 가진 분인데요. 이 칼 스톤은 미국의 합창 지휘자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호흡으로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 칼 스톤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한 그 음악학교에서 합창 지휘를 배우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어서 합창 지휘를 하면서도 이 가수들의 노래 실력에는 사실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교회의 합창단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호흡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호흡법으로 합창단 지휘를 하게 되니까 그 합창단의 실력이 너무너무 이제 유명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에서 다 이 칼 스톤에게 합창 지휘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라디오에도 출연하게 되고 점점 더 이 사람의 유명세가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그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의 가수들도 오페라 가수들도 이 칼 스톤에게 연락을 해서 이 노래 레슨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칼 스톤은 이 호흡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횡격막이다. 이 횡격막을 상하 운동, 횡격막을 강화해서 이 호흡을 이렇게 잘 쉬게 하는 것이 이 가수들에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걸 이 노래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죠. 이 이후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칼 스톤에게는 이 한 병원에서 제안을 하게 돼요. 그 제한군인 병원에서 폐기종 환자들을 좀 치료하는데 당신의 호흡법을 좀 알려달라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칼 스톤은 이 제한군인 병원에 가서 이 폐기종 환자들의 호흡을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잦은 얕고 빠른 호흡만 할 뿐이지 몸이 이렇게 정말 받아들이는 효율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이게 몸으로 이렇게 쓸어주면서
이 횡격막이 이 상하 운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고 이런 식의 호흡법을 호흡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은 폐기종 환자들이 이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호흡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연하고 하면서 올바르게 익히면서 폐기종이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신선한 산소를 폐가 흡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호흡기 질환을 살리는 그러한 이력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기 장애 환자에게도 이 방법이 되게 잘 쓰여진다라는 게 알려지자 이 다음에 또 어디에서 연락이 오냐면 이 미국 올림픽 의료위원회에서 당신의 호흡법으로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육상 선수들에게 호흡을 좀 알려달라. 네,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멕시코 올림픽이 1968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이 멕시코가 고산지대잖아요. 근데 당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산지대에서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카일 스토를 그 호흡 컨설턴트로 이렇게 모셔옴으로써 이 호흡법을 고산에서도 고산지대에서도 호흡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68년 멕시코 그 올림픽에서 역사상 최대로 많은 그 육상 올림픽 메달을 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칼스토의 호흡법 때문이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분은 소련의 의사인 콘스탄틴 부테이코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이 중환자들, 호흡기 중환자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대부분 막 숨을 더 많이 잘 쉬려고 막 애를 쓰는데 숨을 많이 쉴 뿐이지 이렇게 제대로 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 부테이코 자신도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두통도 심했고 위장 장애도 있었고 심장의 통증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먼저 적용을 해봐요. 숨을 적게 쉬는 거예요. 적게 쉰다는 건 그만큼 느리게 쉰다는 거죠. 느리게 쉬고 길게 내뱉고 이런 연습을 하면서 고혈압과 여러 가지 통증이 완화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호흡이 너무 많은 호흡을 하는 과호흡이 고혈압과 두통이 있어서 과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호흡을 해서 고혈압과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 과호흡이 바로 그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고혈압, 두통뿐만 아니라 심장병, 궤양, 만성염증 모두 다 혈액순환, 또 혈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또 신진대사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마치 공장을 이렇게 좀 과하게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우리 인체 시스템이 혹사되고 그로 인해서 약화된다는 것을 부테이코는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흡법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날숨을 길게 뱉는 거예요. 그런데 들숨은 짧게 하는 그런 호흡법인데요. 이 호흡법을 하게 되면 더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이제 몸 안에 축적이 되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호흡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산소를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고 또 지구력을 늘려주고 몸의 기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적게 해서 몸 안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면 병을 치유하고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 자신을 찾아온 천식과 고혈압 환자들에게 너무 많은 호흡을 해왔으니까 호흡을 줄이자.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별다른 어떤 그런 치료, 약물을 쓰거나 어떤 수술을 하거나 하지 않고 이 호흡기 질환자들을 그 질환을 더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부테이코 호흡법은 이 건강한 사람도 이 호흡법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맞는 적당한 양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신체 시스템이 과도하게 이렇게 혹사되지 않으면서 자기 몸에 필요한 산소는 없고 이렇게 되는 호흡법이라 심박수도 안정되고 고혈압과 편두통도 사라지고 건강한 사람은 더 기분 좋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경기의 실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테이크 호흡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나 의자에 앉으셔서요. 편안하게 척추를 바르게 펴고 바른 자세를 갖습니다. 예, 몸의 긴장은 내려놓고 예, 두 손은 편안하게 무릎에 올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몇 분 동안 이렇게 코로 정상적인 호흡을 하시다가 숨을 이렇게 코로 하고 내쉰 다음에 검지와 엄지로 콧구멍을 막습니다. 가능한 오랫동안 숨을 참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때 손가락을 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초 이상 정상 호흡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코를 막고 숨을 참아보는 거예요. 이 호흡법을 하실 때는 스톱워치를 켜놓고 하시면 좋아요. 내가 몇 분 동안이나 호흡을 참을 수 있나, 나의 폐활량도 점검이 되고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시면서 점점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 법을, 또 자신의 몸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이 운동선수들이 그 자신의 폐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할 때도 사용하는 그러한 호흡법입니다. 이렇게 부테이크 호흡을 하게 되시면 이 격렬한 활동을 하고 나서 다시 몸이 진정 상태로 돌아올 때, 그럴 때 이 호흡법을 하시면 좋고요. 또 깊은 수면에 빠지고 싶을 때, 숙면에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테이크 호흡법을 하셔도 좋고, 그렇게 되면 코골이를 줄일 수 있고 수면 무호흡을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이 낮 동안에는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또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부테이크 호흡법을 연습하면서 1회의 호흡량을 조절하고 호흡수를 더 낮춰서 호흡의 수를 적게 해서 호흡 패턴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몸 안에 이산화탄소 수치와 그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흡법을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간질과 같은 이런 심각한 의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호흡법을 하시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백 번의 빠르고 격한 호흡을 하는 것과 또 호흡을 한동안 계속 오래 참는 이런 여러 가지 호흡법들을 알아보셨는데요. 이런 호흡법들을 통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고 이 혈류를 근육과 뇌로 가게 해서 또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호흡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죠. 네, 호흡은 코로 해야 하고 느리고 적게 해야 하고 또 날숨은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호흡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